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미국 의회 역사상 234년 만에 처음으로 해임되는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에도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으면서 미국을 셧다운 위기까지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통제불능이 되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초강경 프리덤 코커스가 뒤흔드는 통제 불가능의 미국 공화당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전례 없는 투표로 해임되었다면서 공화당은 예측 불허의 마비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해임안 표결에는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되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프리덤 코커스가 중심이 된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케빈 맥카시 의장의 해임 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과 타협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 공화당 내에 이 프리덤 코커스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맥카시 전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부결시키더니 이 맥카시 전 의장이 정부 지출 삭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뺀 땜질 예산안을 다시 제안해서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해서 성사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워싱턴 DC 의회 정치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꼽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이 소속됐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웹사이트도 공식 명단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맥카시 해임 투표와 관련해서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제출한 해임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으로 켐 벅, 앤디 빅스, 그리고 팀 버쳇, 엘리 크레인, 밥 굿, 낸스 메이스, 맷 로젠데일 의원 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들이 모두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전체 공화당 하원 의원 당시 222명이었는데 이 중에 5분의 1가량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미 언론마다 추정치는 다릅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기호는 2015년 1월 펜실베이니아주 허스에서 열린 비밀회의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 티파티 출신 의원 9명이 모여서 극우 보수의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재정 감축, 불법 이민 강경 대응 등 기존 보수 입장에 선명성을 더해서 공화당의 우클릭을 추구해왔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회의에 참석했던 맷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재정 건전성과 헌법 원칙을 되찾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목적에서 모였다 그러면서 이 우파들의 집단적 영향력을 활용할 모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회의원인 마이런 도널드 하원 의원은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를 위해 뭉쳤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줄이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돈을 내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맥카시 전 의장뿐만 아니라 존 베이너, 폴 라이언 등 이전 하원 의장 등의 공화당 내 주류들과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예산안 처리 무산의 주역이 됐고 그 후로도 의회 내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이 공화당 주류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까지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 중 핵심 인물은 게이츠 의원으로 지난 주말에 맥카시 전 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지난 1일 결국 행동에 옮겼습니다. 게이츠의 반 맥카시 행보는 올해 1월 의장 선출 당시에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맥카시의 의장 선출을 방해하면서 소수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고 결국 15차례나 재투표를 거듭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맥카시는 어쩔 수 없이 이들 강경파를 달리기 위해서 하원 운영 규칙을 개정한 바 있었는데 이 규칙이 결국 맥카시의 사임을 가져오는
단초가 됐습니다. 당시 메카시는 이들 강경파의 요구대로 의원 1인에게 하원 의장 불신임안을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결국 이 조항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그동안에 변경된 하원 운영 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또 연방정부 지출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게이츠 의원은 이번에 영향력을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윤리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게이츠 의원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성추행, 불법 약물 사용, 주 신분증 남용, 선거자금 유용, 의회에서 부적절한 사진, 영상 공유 등의 문제로 하원윤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메카시 의장은 게이츠 의원이 자신을 의장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과 자금 유용 혐의 조사를 막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와 손을 맞잡았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메카시 축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에 메카시 의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메카시가 10년 전에 초당파적 움직임을 보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에 집착하면서 원칙 없는 리더로 변모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투표로 반영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카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 조사를 방해하고 트럼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마라라고까지 내려가서 추파를 던지는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공화당의 마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는 이 메카시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카시 축출 투표에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 여기에 프리덤 코커스 소속 8명이 찬성하면서 회의만이 통과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들 8명을 제외한 21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메카시의 해임으로 인해서 미 하원은 일단 메카시의 측근이기도 한 패트릭 맥헬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당선돼서 처음 하원에 입성한 중진 인사인 이 맥헬리는 유사시에 빈자리를 메울 사람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하원 규정에 의해서 메카시 의장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 제출한 명단 최상단에 지목되면서 이번에 임시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맥켈리는 임시 하원의장을 넘어서 메카시의 뒤를 이어서 차기 하원의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그가 임시로 맡은 의장직이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장직이 출마하지 않고 금융위를 이끄는 쪽을 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임시의장으로서 맥켈리의 역할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켈리 암스트롱 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맥켈리의 주 임무는 우리에게 새 의장을 구해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를 넘어선다면 맥켈리를 축출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메카시 후임 의장으로 명백하게 부상하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기 의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 명단에서 가장 상단에 올라 있는 인물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하원 내 공화당 서열 2위이며 메카시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원 공화당을 이끌 인물로 오랫동안 선호되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메카시 의장직 축출을 주도했던 맥 게이츠 의원도 차기 의장으로 스컬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차기 의장이 언제 선출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하원 의장 해임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안을 내는 당내 반란이 일어난 만큼 선출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모습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차기 의장 선출 때도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하원 의장이 신속히 선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나라에 닥친 시급한 문제들을 미룰 수 없기에 대통령은 하원이 신속하게 의장을 선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프리덤 코카스가 이미 공화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파워는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21석과 212석으로 하원 의석을 양분하면서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이 프리덤 코커스 멤버 4명만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인 218표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다면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들 프리덤 코커스의 목표가 재정 지출 축소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리는 전쟁 지원이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대부분 군수업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설득시킨다면 그리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향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의 만반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